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 초청을 받고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느냐? 대학 강의할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다 모였다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과연 제 강의가 먹혀 들을까? 되게 겁이 나디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KTX를 타고 KTX 타고 서울로 도망을 갈까? 아니면 막 설산을 딱 하고 배 아프다 하고 중앙병원에 입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또 조나올 때 희한한 분이 있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지만은 이 공기순환도 잘 돼야 되죠. 조나물 순자 한자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바로 제가 얼굴에 좀 빛이 나죠. 얼굴이 빛이 나면은 주위에 시선을 끕니다. 그런데 마음에 빛이 나면은 주위를 밝힙니다. 우리 박순환 이사님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키는 막말로 요만하지만은 항상 웃으면서 산단다 지가. 웃음 전도사이자 행복 전도사. 누구신지 알죠? 김녹한 우리 국장님, 김녹한 박사님. 예, 제가 이 두 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과 인문학의 만남.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스 알죠? 테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 산업혁명은 중요시 여겼지 인문학에 대해서 소외시켰습니다. 그때 바로 농촌은 벌어졌죠. 인문학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 중심의 문학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세계의 명작이 바로 테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4차 산업도 좋고 5차 산업도 좋다. 그렇지만은 인간 중심의 문학이 최고다.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열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이 이래 꼬입니다. 항상 햇볕은 없죠. 항상 햇볕만 있으면은 사막이 되니까. 자, 두 번째. 한 번 꼬이는 게 아니고 다시 이래 꼬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의 이래 꼬인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박순환 이사님이나 김녹한 국장님 같이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동적인 얘기를 할 때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감증 환자입니다. 알았죠? 네. 제가 감동적인 얘기 할 때는 박수도 치고 고함도 지르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웁니다. 두 마리 개를 키웁니다. 그 두 마리 개 때문에 인생이 조짜 짓자 됩니다. 인생이 조집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개가 뭐냐? 첫째, 편견. 두 번째, 선입견입니다. 여러분들 저 모르죠? 처음 본다니까, 그죠? 근데, 저 새끼 뭐, 후들은 멀쩡해하고 강의 진짜 하겠나? 이게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어봐요? 저 새끼 뭐 별로라 하더라. 편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없애야 됩니다. 그 두 마리 개를 없애는 게 바로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그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두 마리 개가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두 마리 개를 없앴는 게 한 마리 개가 뭐라고요? 아니, 편견. 또 한 마리는? 선입견. 근데 이 두 마리 개를 없애는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 아, 똑똑하신. 예,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것도 적어놨다 써먹어 있어. 왜냐? 프로는 항상 메모를 합니다. 아마추어는 듣기만 하지만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우리 여성가족부죠. 거기서 교수, 이제 예절 교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한 예절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세상 타계하셨을 때, 서가하셨을 때 TV를 봤는데 하나같이 이거 이제 국화라고 좀 생각하세요. 흰 거 사면 보기 싫을까봐 장미를 사가왔는데 하나같이 여기가 영전이 있으면은 국화를 이래 올리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칼 끝을 갖다 대는 거나 똑같습니다. 외국 사절단이 봤을 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혹시 국화를 고인한테 바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래 해야 됩니다. 여기 영전이 있으면은, 왜냐? 고인이 잡고 향을 맡아라.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할 때 박수 한 치만 불가능 안 자렇게 했을 텐데. 예. 여러분, 가능한 저기 이제 여자 두 분이 앉았는데 가능하다마는 어느 좌석에 가더라도 남녀 같이 앉으십시오. 여자만 앉지 말고. 이게 바로 음양의 이치인데 왜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이 익사를 당하죠. 물에 떠내려갈 때 남자는 엎어서 떠내려갑니다. 엎어서. 왜냐? 남자가 양이니까. 땅은 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묘한 자연의 섭리인데, 그리고 여자가 익사를 했을 때는 여자는 하늘을 보고 떠내려갑니다. 왜냐? 여자는 음이고 하늘은 양이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앉아라 하는 이유가 서로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왜든지. 예.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있죠. 보리 알죠? 보리. 보리하고 별을 한번 보십시오. 보리는 성질로 따지면은 바로 남자지만은 남자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별은 불의 성질이 여자고 보리는 남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과 불은 상극이죠. 상극인데도 물과 불은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보리는 보면은 수염이 나 있죠. 바로 남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물의 성질인데 불의 성질인 밭에서 보리가 자랍니다. 보리는 아까 했죠. 남성이라 했죠. 보리밥은 먹으면 끄끌끄끌합니다. 솔직히 별로 맛도 없니다. 그런데 벼는 불의 성질인데 여성입니다. 보리는 수염이 있지만 벼는 수염이 없죠. 우리 쌀밥 먹으면 부드럽고 굉장히 감미롭죠. 그리고 벼를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벼는 모판에 심었다가 옮겨 심어야 돼요. 그래야 벼가 잘 됩니다. 모판에 그대로 둘 때는 벼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그만 시집을 가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아무리 익어도 고기를 숙이지 않아요. 왜? 남자니까. 고기 안 숙입니다. 그리고 나락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죠. 바로 여자니까. 그런데 지면서 이기는 게 여자입니다. 벼가 고기에 바짝 쳐들고 익어도 바짝 쳐드는 벼는 별로 실속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져주면서 남편한테 이깁니다. 부드러운 말로, 감미로운 웃음으로. 이게 여자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벼와 보리가 간단히 남녀 그치만은 그런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하죠. 사람한테는 인품이 있습니다. 말에는 은품이 있습니다. 자, 이게 품성품자죠. 왜냐? 말이 쌓이고 쌓여갖고 은품이 됩니다. 말에도 바로 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갖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절대 남 비방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남 비방하는 말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은 걸어서 다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냐? 남 비방하는 말은 그만치 빨리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을 비방하면 첫째, 해를 입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이고, 세 번째 듣지는 않지만은 욕을 얻어먹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항상 말에는 부메랑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우리가 전자파 때문에 뭐 아파트에서 기죽 세우지 말라고 난리죠. 웃기지 마소. 전자파보다 말의 파장이 33배가 더 강합니다. 언어의 힘이 그래서 갑니다. 가능한 우리 좋은 얘기 해주고 긍정적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얘기했죠. 헌법 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떼법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보기에 자동차, 중호 막 대모를 억수로 많이 하는데 떼법이 아니고 이제는 헌법의 예법, 예의를 모르면은 같이 살 수도 없지만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호수가에 있죠.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돌을 던지면은 그 호수가의 파장이입니다. 그런데 호수가의 파장뿐만 아니라 우리 말의 파장도 똑같습니다. 말의 파장이 바로 말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항상 좋은 얘기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구하지문이라고 알죠? 구하지문. 모든 하는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간상불의 심상, 심상불의 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로 중국의 그 유명한 마이 선사가 얘기를 했죠. 마이 선사가. 아무리 간상이 좋아도, 우리 이제 앞에 계신 저분 같이 간상이 좋아도, 심상이 안 좋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항상 좋은 마음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상보다는 덕상, 남한테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빨리 진급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으면은 많이 베푸십시오. 많이 베푼 자만이 빨리 진급하고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뭐 똑똑하니 부자니 뭐 자기 아버지가 권력이 있니 다 소용없습니다. 바로 덕상이 왜냐? 판검사 수십 명 아는 것보다도 자기 죄 안 지면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죠. 나이 40을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바로 최후의 만찬. 세계적인 명화 아닙니까? 바로 다빈치가, 제가 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옵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러 거리를 헤매다가 누구를 만났냐? 피에트로 반디데리라는 학생을 만나는데 그 학생은 그때 성가대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피에트로 반디데리가 너무나 인자하고 진짜 예수님 같이 선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피에트로 반디데리를 모델로 삼죠. 그리고 피에트로 반디데리는 로마로 유학을 떠나요. 그런데 다빈치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롯 유다. 몇 년을 헤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배신자의 얼굴, 추한 얼굴, 악이 쌓여있는 그 유다의 얼굴을 찾았는데 자기는 너무나 기뻤죠. 바로 마지막 작품을 최후의 만찬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자의 얼굴, 추한 그 유다의 얼굴이 누구냐? 처음에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베테랑. 여러분, 그때 피에트로 반디데리는 로마로 유학을 떠나서 타락을 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어. 마약을 하고 사창가를 드나들고 도둑질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닮았던 얼굴이 마음에 의해서 유다를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제가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잘못 읽으면 욕입니다. 아불변, 씨불변. 욕 그치요? 아불변, 씨불변.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바로 순환이죠.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주영, 이병철 씨 자서전을 큰 자서전을 3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바로 빅데이터 별거 아닙니다. 이 자서전 이만한 걸 다 3마디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게 빅데이터 맞죠?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의 현대와 오늘의 삼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부로 크는데 그냥 컸는 게 아닙니다. 제 결론은 뭐냐? 친절하십시오. 친절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주영과 이병철 회장님의 딱 3마디로 주름하는 자서전은 친절이라는 갑옷을 입고 겸손이라는 칼을 차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웠다. 이 3마디로 오늘의 현대가 있고 오늘의 삼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 3마디만 실천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변하라 했죠. 변하고 싶으면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밥은 먹고 나면 빈 그릇밖에 없는데 책은 읽어도 무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한 기실은 부적도 모른단다. 우리 속담입니다. 무식한 기실은 부적도 모른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색 잡기로 망하는 일이 있어도
책 읽다가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올 여름에는 휴가 때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한 서너 권 가지고 꼭 읽어주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왜 어릴 때 학교 체벌을 받죠? 이게 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종아리를 때리죠. 우리 조상들은 현명합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말 안 들으면 종아리 때리십시오. 종아리를 때리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손바닥 때리죠. 손바닥 여기를 때리면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현명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반지. 반지 헛찌는 게 아니고 여기 약지락 하죠. 반지는 여자들이 약지에 찌는 이유가 있어요. 반지에 약지에 반지를 찌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상들이 있겠죠. 반지 안 꼈다고 보내보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 파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하는데 그때는 과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파먹으면 진짜 머리가 좋아집니다. 파의 주성분이 항아린입니다. 이 항아린 성분은 뇌세포를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혹시 속이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굳이 소화제 사먹지 마소. 소화제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뭐라고 하면은 오이 있죠, 오이. 오이를 사가 깎아 드십시오. 오이의 주성분이 트립신인데 이 트립신은 소화효소제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우리 여자분들 이 비밀스러운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뻐지고 싶죠? 참 쉽습니다. 이뻐지고 싶은데 우리 조상님들은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이뻐진다 했는데 아니고 복숭아를 많이 드십시오. 복숭아의 주성분이 브리신입니다. 이 브리신은 피부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냈는 게 아니고 책 속에 다 있는데 이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자부지를 안 해갖고 내가 지금 제가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때 일한다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되 시간에 맞춰 일을 하면은 그거는 직업입니다. 직업. 하지만은 직업을 넘어서 일을 하면은 소명이 됩니다.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죠. 보상으로. 그렇지만은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개도 부지런해야 더운 똥, 뜨거운 똥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직업이 아니고 소명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고에 전환하는 말이 있죠. 제가 한때 데모하다가 도망도 댕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영등포에 가면은 영등포 바로 역 앞에 건너편에 뒷골목에 술집이 억수로 많이 있어. 저 서울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소. 영등포 아지에 그 뒷골목에는 어떻게 써놨는가 그 아줌마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근데 그 아줌마 별명을 킨타쿤숙 이렇게 있어. 하도 뚱뚱해갖고 킨타쿤테 여동생이다 이래갖고 이제 킨타쿤숙으로 짓는데, 그 집에는 어디서 났는가 우리 집에는 한 사람한테 소주 한 병, 그러고 맥주 3병 이상은 안 판다. 소주 한 병을 파거나 맥주 3병 위에는 안 판다 이래서 놨습니다. 저 아줌마가 진짜 실천을 할까? 제가 거기서 술을 먹고 맥주를 3병 먹고 더 달라고 안 줘요. 그런데 술 취하는 한 사람이 오더라고. 아줌마가 시비가 벌어지는 거야. 속으로 잘 됐다. 과연 누가 이길까?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 술 취한 사람이 지고 가더라고. 가는데 갈 때 문을 열고 가는데 그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뭐라 하느냐. 담배를 한 대 탁 풀더니
씨발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더 죽겠는데. 그 안에서는 3병밖에 안 파는데 밖에 나갔다 뭐 자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더 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사고의 전환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죠.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요즘 여름에 모기가 억수로 많다 아닙니까? 모기가 달거든. 지 볼태기 지 때린다? 모기한테도 못 이기는데 이게 뭐 너무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지만은 진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사람만이 만물을 사랑할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사랑하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식음을 전폐하면 한 달이면 사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3일만 전폐하면 우리는 우주에서 소멸이 됩니다. 목숨을 잃으면 지구에서 소멸이 되지만 사랑을 잃으면 우주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류가 태어나고 난 뒤에 가장 더럽혀진 말이 사랑입니다. 이 남자분들 계시지만 여자 좀 해보려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거짓말하고 이러죠. 가장 더럽혀진 말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신선합니다. 새로워 보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사람이 추하고 깨끗함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예를 들어갖고 네. 여자분하고 같이 라면을 먹는데 네. 사랑하면은 그 라면 국물 마실 수 있죠? 예. 옆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난간하는 국물 못 마시죠? 네. 더럽죠? 네. 이게 바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깨끗하냐 더러운 차이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인환 씨 알죠? 박인환 씨는 목마숙녀 제가 그거 다 외웁니다만은 너무 많이 외우면은 이 잘난 체 한다 할까봐 때려치우고 목마숙녀 그리고 마지막 바친 그 사람이 유작이 세월이 가면입니다. 박인환 씨는 한 여인을 참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망우리에 그 사랑하던 여인이 묘가 있는데 10년 만에 그 묘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다 와서 그날 명동에 가면은 은성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은성. 그 은성 술집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보람 씨 국민 배우 어머니가 경영하는 술집이 바로 은성입니다. 그 은성이라는 술집에서 그때 이상 우리가 날개 이상 총모자를 쭉 사귀고 하면서 박인환 씨는 그 사랑한 여인의 무덤에서 왔다가 은성의 술집에서 그날 저녁에 또 외상을 달라했죠. 그 최보람이 어머니께서 박인환 씨 외상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오늘 못 준다. 외상 갚아라. 그럼 또 줄게. 그때 박인환 씨가 만년필과 백지를 가지고 마지막 유작으로 쓴 시가 세월이 가면입니다. 세월이 가면 그 시를 썼는데 그 옆에 작곡가 이진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진섭. 또 이진섭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국민 가수 나애심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나애심이. 5분 만에 세월이 가면 그 시를 썼고 이진섭 씨가 작곡을 했고 나애심 씨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우리 불후의 명곡으로 되어 있죠. 꼭 가요라 그래갖고 명곡이 아닙니다. 명곡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때 종로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월이 가면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고 하늘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최보람 씨 어머니는 박인환 씨 바리가라지를 잡고 제발 저 노래는 부르지 마라 이거야. 자기가 살아온 과거하고 똑같아 이거지. 그 대신에 지금까지 밀려있는 외상값 안 갚아도 좋다 이거지. 졸지에 박인환 씨는 그날 막 외상값 탕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3월 20일 날 바로 이 세월이 가면 시가 써지는데 그날 저녁에 박인환 씨는 이미 자기 죽음을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루 전날 자기 애인 무덤에 갔다 와갖고 이 시를 쓰고 집으로 가다가 가슴이 아프대. 가슴이 너무 아프대. 결국 그날 저녁에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한번 제가 잠깐 시 한번 읊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세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내 가슴에 남아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그 창문 밖 가로등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세월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입술 그 눈동자는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남아 있네. 바로 이 시를 남기고 박인환 씨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비록 우리하고 영영한 이별은 했지만 그 이별은 이별이 아닙니다. 이별도 여러분 스승입니다. 이별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르쳐주고 슬픔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별보다 만남은 더 큰 스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만났죠. 만남은 왜 더 큰 스승이냐?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자주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만남은 뭘 가르쳐준다고요? 기쁨과 행복입니다. 네. 이 선물을 주려고 해서 맞춰보게 국장이 맞춰 안 준다. 이별은 뭘 가르쳐준다고요? 슬픔과 슬픔과 인내. 아픔. 예. 이 선물 하나 드리소. 제가 가져온 선물 바로 뭐라고 하면은 비누인데, 천년 비누인데 12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배사님, 내가 오르까지 마차 아픈데 이분한테 선물 안 주면 두고도 씹을까, 아이가. 이 사모님 드리면 좋아할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카네기 가면 생각나죠. 강철 아버지.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운명의 노예가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은 운명에 도전하면 우리가 운명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운명 지배하면 또 생각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뭔 자입니까? 그렇지. 손 들어봐서 신 캔 사람. 자, 신. 이게 매울 신자입니다. 우리 라면 보면은 있죠. 라면 봉지 듣다 보면 신자가 생각나는데, 바로 아까 사고에 전환을 하라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신자 위에 여러분, 점을 하나 끄십시오.
행복할 때 이 행자가 되죠. 우리 참 매운맛 봤다. 매운맛 봤다 이 말은 참 더러운 맛 봤다. 참 안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을 하늘자를 끄면 행복할 그때 행자가 됩니다. 다행 행자가 됩니다. 이게 사고의 전환인데 바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몽파르나르라는 우리 프랑스에 알죠? 몽파르나르 언덕에 그 뒷골목에 몽파르나르 뒷골목에 미신공이었습니다. 우리 청계천으로 얘기하면 미신 시다죠. 그런데 그 소녀는 잘생겼네. 이런 분을 서로가 사랑을 했는데 소녀입니다. 진짜 어린 나이인데 이 새끼가 나쁜 놈이라 서로 사랑한다 켜놓고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이 소녀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미혼모가 돼요. 미신공에서 미혼모로서 아기를 키우는데 그 아기가 겨울에 독감이 걸립니다. 이 소녀는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울면서 파리 뒷골목으로 옵니다. 파리 거리. 그 뒷골목으로 와서 지나가는 남자의 팔을 붙들고 자기 몸을 사달랍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소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몸을 팝니다. 그 돈으로 자식을 살리죠. 하지만은 그 소녀는 아스미셀처럼 사라진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 노여움을, 그 남자에 대한 노여움, 영혼을 파괴시킨 그 노여움을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꿈을 키웁니다. 그 노여움이란 그거를 자기 꿈의 전몰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파리거리에서 몸을 사달라고 몸부림치고 울던 그 여인이 그 돈으로 자식을 살리고 그 원한을 남자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원한을 꿈을 키웁니다. 결국은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로 그 소녀가 만든 샤넬 넘버 5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로 향수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있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패션이 뭡니까? 샤넬 루가입니까? 영원히 짓밟힌 그 소녀가 만든 그게 바로 샤넬 넘버 5 향수자 패션 샤넬 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코코 샤넬 아닙니까?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는 코코 샤넬,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명품 좋죠. 요 롤렉스 찾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롤렉스 시계가 명품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다 아시다시피 만 원짜리 시계라 해도 약속을 지켜갖고 그 시계를 보고 정확히 약속 지킬 때 그게 명품 시계입니다. 그리고 옷도 미션이 에뚜로 이게 명품이 아닙니다. 5,000원짜리 티를 입더라도 자기 몸에 맞고 보기 좋으면 그게 바로 명품 옷입니다. 진짜 명품 지갑은 아죠? 뭔지? 그 지갑에서, 여러분들 지갑에서
단돈 10,000원을 꺼내갖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지갑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명품옷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명품옷. 이거 맞추면 진짜 비싼 선물 줍니다. 인류 최고의 명품옷. 여러분, 최고의 명품옷은 바로 자신감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명품옷은 뭐라고요? 약하다. 뭐라고요? 자신감. 예. 우리의 최고의 명품옷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는 옷을 입는 게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편 얘기 많이 듣죠. 참편은 어떤 뜻을 가집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참편입니다. 챔피언이라고 하죠. 최선을 뛰어넘어 원하는 바를 이룰 때 바로 그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 이 말의 챔피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제가 진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항진익 하면은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런데 항진이가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중종 때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항진이가 6남자를 사귀입니다. 맨 처음에 사귀었던 사람이 바로 선진관 이사종, 두 번째 이정승의 아들 이생,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지족선사. 지족선사 알죠? 생불이라고 일컫는 송도에서 생불이라 일컫는데 벽을 보고 30년 동안 돌을 닦았다. 그래서 생불이라고 하는데 이 지족선사를 항진이가 30분 만에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이 바로 벽계수고 또 한 사람 항진이 스승이죠. 스승하고는 막 그런 썸씽이 없었겠지만은 서아담이.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서아담이가 항진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 항진이가 송도 삼절이라는 말은 이 항진이의 오만의 극치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서 나옵니다. 스승 보고 서아담이 보고 송도 삼절은 스승님, 첫째 당신이다. 두 번째 지란다 항진이. 지가 송도 삼절의 하나란다. 마지막에 항진이가 외쳤던 게 박영폭포. 그래서 오늘날까지 송도 삼절은 서아담이 항진이 박영폭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진이가 마지막 계약 결혼을 한 사람이 소양곡입니다. 소양곡이 항진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옛날엔 이런 사랑을 해도 낭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양곡이가 항진이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석류나무 유자죠. 이 석류나무 유자를 한자를 떡 써보내니까 항진이가 답을 딱 한자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고기 잡을 어자죠. 자, 말씀입니다. 고기 잡을 자. 석류나무 유. 이 소양고기가 항진한테 석류나무 유자를 보내니까 고기 잡을 어자를 보내. 이게 뭔 뜻이냐? 빼어날 석자입니까? 그죠? 선비 유자입니다. 높을 석자니까. 여기 지가 높은 선비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놀러를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진이가 고기 잡을러. 고기 잡을어. 고귀한 기생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를 꼬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엔 이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남자를 거친 항진이가 지금까지 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항진이는 절대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어요. 요즘 돈 좋아하죠, 다. 그렇지만 항진이는 금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박상철이 알죠. 박상철이가 항진이 노래를 내자마자 히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금력에 굽실거리지 않는 게 항진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시대의 항진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중에 눈이 가장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귀고, 그 다음에 입이죠. 창조주는 참 대단합니다. 왜 얼굴 중에 가장 눈을 위에 올려놨느냐? 앞을 보되 근시 가까이 보지 말고 저 먼 데까지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앞만 보지 말고 저 먼 데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가 두 번째죠. 귀는 남 욕하지 말고 남의 말을 신중히 듣고 판단해라. 하는 것보다 듣는 걸 많이 들어라.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 생각나죠? 세종대왕 그냥 대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32년을 집권을 하면서 1898번을 소통을 합니다. 우리 박순원 이사님 소통 잘하시기로 소문났는데 더 소통하셔야 됩니다. 1898번을 소통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일에 한 번씩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경청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기가 참 큽니다. 저하고 기가 참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생이 세종대왕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착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한글도 만들고 오늘의 대왕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으면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부하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입이 세 번째 입입니다. 여러분, 입을 보면은 이빨이 있죠. 입이 있죠. 이빨은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 두 번째 입은 성문입니다. 왜 성벽을 모질해서 문까지 이중벽을 쌓아놨느냐? 말을 할 때는 말 같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이거죠. 진짜 진실한 말만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하고 칭찬 많이 해주고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지 말았고 만드는 게 바로 이중 우리 성벽을 쌓고 있는 게 바로 입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이 세상 타계했습니다마는 가슴에 부모님도 생각하고 그 중에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한 예를 들어갖고 까마귀 알죠? 그 미물은 까마귀는 보온을 합니다. 인간이 보온을 하지 않으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먹이를 찾을 수 없으면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잡아서 어미 까마귀한테 갖다 줍니다. 하자는 미물인 까마귀도 보온을 하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효도 안 하면 안 되죠. 효도합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시 낭송을 하나 해도 되니까?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내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하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로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우시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